통계는 오늘 해야지 끝나니까. 금요일은 확률 하나 보고 통계 하나 보고. 일단 테스트 보는 동안에 몇 명을 좀 데리고 나가서 놀아줄게. 자, 599번 봅시다. 599번. 1, 2, 3 숫자가 하나씩 적힌 공이 있고요. 걔네들 3개, 1개, 1개 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거야. 아이고, 2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거야. 그리고 나서 너를 가지고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x바를 표현을 해야 ex바랑 vx바를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죠? 참 귀찮은 일이지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먼저 확률 변수 x부터 설정을 하자. 확률 변수 x는 뭐라고 할까? 공에 적힌 숫자야, 숫자. 내가 공을 하나 꺼냈을 때 공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변수 x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뭐 있어요? 아니, 공이 지금 숫자가 뭐가 적혀있어? 1, 2, 3. 그럼 변수가 뭐겠어? 1, 2, 3이 일단 나올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걔네가 나올 확률을 표현을 좀 해볼까?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공이 몇 개 있어? 5개인데 그 중에 3개니까 5분의 3. 나머지는 5분의 1의 확률로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내가 지금 만든 건 x바가 아니에요. 이걸로 뭘 만드는 거야? x를 먼저 만들고 그걸 갖고 ex를 한번 찾아볼게. ex가 뭐예요? 평균. 정확히 따지면 모집단의 평균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너를 기준으로 만드는 평균은 얼마냐? 이렇게 곱한 걸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럼 결론이 5분의 3에다가 더하기 5분의 2에다가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5분의 8 이렇게 표현되겠네. 아, 이게 뭐다? 이게 평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하는 김에 좀 얘기할게요. vx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얘는 분산이죠.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요? 확률 분포표에서. 그렇지. 평균의 제곱 빼기 제곱의 평균이죠. 반대로 말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그래서 오케이, 너를 제곱하면 1, 4, 9가 될 거고 곱하면 얼마? 5분의 3에 5분의 4에다가 마지막으로 5분의 9다 이렇게 표현된 게 제곱의 평균이죠. 거기에서 뭘 빼자? 평균의 제곱을 빼자. 5분의 8을 제곱한 걸 빼자. 그럼 계산하면 앞에 건 5분의 얼마야? 16이죠. 그럼 이 친구는 5분의 13, 16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 얼마를? 25분의 64를 빼요. 그치? 그러면 이 친구 통분해갖고 25로 맞추면 어떻게 나와요? 25 하면 16 곱하기 5는 얼마야? 80. 그러니까 80 빼기 64가 되죠. 이거 얼마예요? 16 나오니? 그래서 분산이 얼마다? 25분의 16이다. 여기까지 구했어요. 지금 제가 구한 게 뭐예요? 그냥 변수 x에 대한 평균, 그냥 변수 x에 대한 분산이야.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땐 모평균, 모분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x바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이 필요하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었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x바는 결국에 뭐랑 같아? 모집단 평균이랑 같아. 이거 헷갈리지 말고 모집단 평균이란 건 결국엔 그냥 이 x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았죠? 다시 vx바는 어때요? 뭐랑 똑같아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똑같죠? 시그마 제곱은 결국에 분산이니까 얘가 n분의 vx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결론. 지금 여기서 나온 평균 5분의 8이 그게 곧 뭐가 될 거야? 그게 곧 2x 바가 될 거야. 그렇죠? 두 번째로 vx는 어때요? vx 바는 표본 크기로 나누면 되죠. 지금 표본의 크기가 몇 개예요? 2개지. 2개 추출이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이 분산을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된다. 답은 얼마예요? 25분의 8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너의 정답은 5분의 8, 너의 정답은 25분의 8 이렇게 하시면 정답 끝나겠네요. 오케이.
지금 해보면 그렇게까지 또 어렵지 않아요. 괜찮을 거고요. 602번 한번 볼게요. 자, 정규분포 80과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고요. 크기가 49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거다. 너를 기준으로 표본 평균 x는 정규분포에 따른다라고 치면 거기서 말하는 a랑 시그마를 차례대로 구해봅시다 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끊어놓고 앞쪽에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모집단이야. 그리고 뒤쪽에서 걔를 추출해서 뭘 만들어요? 표본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a는 누구의 평균이야? 표본 집단의 평균이죠. 표본의 평균이지. 맞아? 이 친구 4는 뭐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a라는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가 결국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x바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이 x바 이렇게. 맞아요? 우리 이거 뭐랑 똑같다고 이미? 모평균이랑 같다고. 모평균 얼마야? 80이잖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시 4가 표현하는 건 결국에는 뭘 표현하는 거야? 얘는 vx바를 표현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분의 vx로 쓸 수 있다고 방금 했죠? 여기서 지금 표본 크기 얼마예요? 49야. 49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같다고 두면 어떻게 나와? 4 곱하기 49가 시그마 제곱이야. 결국에 시그마는 얼마겠어요? 2 곱하기 7이겠죠? 맞아요? 결론 얼마? 14일 거야. 이렇게 하면 답 나오겠네. 80과 14 정답 2번 하고 문제 끝나겠죠? 어렵니? 너무 쉽지? 졸리고. 자, 604번 볼게요. 왜 졸리단 사실만 사실이야? 604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해갖고 적성검사를 실시할 거고요. 평균이 72, 표준편차 12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렇군. 이미 추출해서 16명 받고 만들겠다 했어요. 지금 표본의 크기가 16인 것까지는 체크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평균이 뭐였으면 좋겠다? x바라는 표본의 평균이 어디서 어디 사이? 69에서 78 사이면 좋겠어. 그 내용을 뭘 통해서? 표준정규분포를 통해서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각을 해봅시다. 추출하기 이전까지 평균이 얼마야? 72야. 표준편차 얼마야? 12야. 그거에 대한 정규분포는 n이라고 쓰고 평균 얼마? 72, 표준편차 얼마? 12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었겠죠? 그럼 이게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였는데 너를 무슨 집단? 표본 집단으로 갖고 내려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표본 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는 어떻게 돼요? 평균이 달라지니 안 달라지니? 안 달라져요. 72. 오케이? n이 6이잖아. 여기 있는 12의 제곱이 분산이죠. 12 자체는 표준편차 다른 말로 시그마지. 시그마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요? 우리 vx바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n분의 vx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마 x바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지금 시그마 12야. n에다가 루트 씌우면 얼마 나와요? 4겠죠? 그래서 결국에 시그마 x바는 4분의 10이니까 결론이 얼마? 3. 그래서 여기다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 3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너에 대한 확률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지.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 많이 했어요. 평균이 72야. 근데 69점이라는 숫자는 몇 칸 떨어진 거야? 한 칸 떨어진 거죠. 이 친구가 3자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한 칸부터 여기 몇 칸짜리야? 2칸 간 거죠. 그래서 너가 원하는 확률은 Z로 바꾸면 표준 확률이 마이너스 1부터 Z로 바꾸고 어디까지? 2칸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너에 대한 넓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축 하나 있고 표준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한 칸, 여기 2칸 이렇게 넓이 구해보면 되겠죠? 한 칸짜리 넓이 얼마래? 0.3413이래. 여기가 0.3413이야. 오른쪽 넓이 얼마야? 0.4772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가져다가 더하면 확률이 나올 겁니다. 얼마예요? 5로 끝나는 거 얘밖에 없죠? 정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 풀어봤는데 어때요? 이게 근데 위에 거부터 해도 내가 복습이 좀 잘 돼 있고 기억이 좀 나고 있으면 잘 버무려져서 지금 되게 편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08번 한번 풀어볼게요. 알아듣고 있니? 아니야? 알아듣고 있니? 아니야? 자, 정규분포 60,8제곱을 따르는데 크기가 256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 친구를 갖고 너를 만족시켰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걔보다 큰 게 0.12면 좋겠대요. 얘가 원하는 상태가 뭐라고요?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요 넓이가 0.1이라는 거지. 그럼 남은 넓이 얼마여야 돼요? 0.38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 시점을 우리가 여기를 가운데를 0이라 잡고 여기가 K인 거잖아. 맞아요? 여기가 평균 M으로 잡고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 친구를 내가 제대로 그리고 해줘야 되겠다. 제 그림 실력을 한번 보세요. 여기 X축이 하나 있고요. 표준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냥 다른 걸 또 그리긴 귀찮아서 두 번 동시에 표현할 거거든. 얘를 X바로 쓰면 여기가 평균일 거고, 그렇죠? 그 특정한 지점을 뭐라 불러요? K라고 불렀겠죠? 맞아요? 이 넓이가 얼마고? 0.1이고 이 넓이가 얼마야? 0.38이야. 여기까지는 이미 온 거였어요. 그 상태에서 얘를 Z로 표현을 한다. 만약에 표준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표준의 평균은 얼마예요? 표준 정규분포의 평균은 얼마예요? 0,1인가 0이겠죠? 그래서 너가 0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표준으로 봤을 때는 1.2, 이가 나오려면은 이 친구 0.38 나오려면 1.2여야지 가능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Z 기준으로 여기가 얼마다? 1.2여야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이 정규분포는 모집단의 정규분포잖아.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정규분포로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겠죠. 표본 집단의 정규분포 얼마예요? 60,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모집단의 시그마가 뭐예요 지금? 모집단의 시그마 x가 8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건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x바가 필요하겠죠. 이 친구 무슨 관계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집어넣으면 256에다 루트 씌우면 얼마 나와요? 256은 2의 몇 제곱이야? 8제곱이죠. 그러면 거기 2의 4제곱이니까 16 나왔을 거고 시그마는 얼마였어요? 8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 2분의 1이 시그마였겠다. 2분의 1의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너무 작은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뀐 건 없기 때문에 평균이 얼마다? 6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친구 0.5로 쓸게요. 그냥 0.5 이렇게 해보자. 한 칸이 얼마다? 0.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얼마 갔냐면 1.2칸 간 거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Z로 바꾸던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Z는 뭐 분의? 시그마 분의 X 빼기 평균이었지. 그치? Z가 지금 얼마고? 1.2고 시그마가 지금 얼마야? 0.5고 X가 얼마야? K일 거고 평균이 얼마야? 62겠죠. 오케이? 그럼 요거 가져다 계산하시면 0.6은 K-60이 돼서 결론적으로 K는 얼마다? 60.6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K라는 좌표는 60.6입니다. 쓰시면 되겠네요. 아, 막 슬프다. 너무 쉽다. 너는 슬프다, 그치?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건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쭉 했잖아. 나는 그리고 내가 수업하면 할수록 난 이해가 더 잘 되거든? 난 이제 막 통계는 너무 쉬운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네는 어때? 점점 갈수록 갈수록 포기했어? 우울하세요 혹시? 아 졸려요? 저기 서서 들을 수 있거든?
이상 병 걸리셔서 감기병에 걸리셨대요. 이거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겠니? 지금 요 풀이? 풀지 못하겠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까지 모르겠어? 이해는 했어요? 승현이는? 설명 못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때? 지금 약간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 포인트는 이런 거거든? 들었는데 맞다 저런 식으로 푸는 거였지 하던가 이거 공부하면 얘 풀리긴 하겠다 뭐 이 정도면은 괜찮긴 하거든요. 해보자. 근데 이제 저게 왜 저거지? 쟤는 뭐지?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힘든데 지금 나만 나가는 거겠지 이 반은 지금. 근데 진도 살짝 빠른 느낌이 있긴 한데. 여기서 더 끌어도 똑같을 텐데. 아니 근데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빨리 나가고 다시 할게요.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테스트를 좀 보고. 그래요. 오늘 테스트는 근데 확률 테스트야. 통계 아니야. 아무것도 못. 확률이면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까지. 거기 아예 몰라요. 야 근데 이거 오늘 꽤 해야 되네. 빨리 나가시죠. 네. 그래서 요 문제 정말 중요해요. 본인이 얘를 보고 풀 수 있으면 다 이해한 거야 이 세상을. 뭐라고? 이거 모집단 거라고. 모집단 걸 갖고 나는 누가 필요하니까? 표본 집단이 필요하니까 표본 집단 걸로 바꾸고 싶어. 근데 표본으로 바꿀 때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따라온다고. 시그마는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크기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넓이가 0.12보다 뭐 했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0.12라고 딱 치면은 그 시점이 60.6이야. 오케이? 만약에 요 확률을 더 키워준다는 건 K를 더 줄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넓이가 0.12가 나올 때, 다른 말로 0부터 시작해서 특정 시점까지 넓이가 정확히 0.38이 나올 때를 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609번 보자.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 x 바에 대해서 저런 녀석이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n의 값을 구하면 이렇게 썼네요. 이건 모집단이야. 크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크기는 n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표본에 대한 정규 분포는 200은 유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게 루트 n분의 24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194보다 작은 게 0.1587이다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림을 또 그려봐. 이렇게 여기가 x였다고 치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가운데 지점이 얼마야? 가운데 지점이 200이었어. 누구 기준으로? x 바를 기준으로. 어떤 시점이었냐면 194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은 넓이가 얼마다? 0.1587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194부터 200까지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지막이 7로 끝나려면 이 친구가 3이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넓이는 0.3413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표준인 Z로 넘어간다면 누구로 넘어간다고? 표준인 Z로 넘어간다면 평균이 0이 되고요. 이 친구 시점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 친구 시점을 1이라 불렀잖아. 그럼 0으로부터 한 칸 떨어진 거고 왼쪽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벌써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한 칸, 다른 말로 1 시그마에 대한 얘기죠. 그렇지? 시그마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다? 6이 나왔다. 이 얘기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너랑 너의 차이가 뭐야? 6이야. 그걸 우리 한 칸으로 부르겠대. 한 칸은 다른 말로 시그마란 말이야. 그래서 한 칸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구의 한 칸이? x 바에 대한 한 칸이. 그냥 정확히 표현하면 얘는 그냥 시그마라 쓰지 말고 헷갈리니까 시그마 x 바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시그마 x 바가 6인 이런 상태에서 너가 여기 누구? 루트 n분의 24가 넣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엔 루트 n분의 24였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4에다가 뭘 나눠야지 6이 나와요? 4를 나눠야지 6이 나오지. 얘가 4가 된다는 얘기는 n은 16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크기는 16이었을 거다. 대답하시면 문제 끝나겠네요. 오케이? 너무 쉽다. 그냥 하지 말까? 우리 그냥 여기서 진도 끝내버릴까? 아니 근데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그렇지? 잠깐만요. 아 진짜. 나랑 같이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 자, 뭐 이제 복습을 쓰는 김에 외우셨으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나긴 할 텐데, 통계 전체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관련된 것만 다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정규분포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정규분포 뭐 하는 거니? 이 친구는 무슨 함수의 일종이야? 확률? 질량은 연속이 아닙니다. 이산입니다. 얘는 확률 밀도 함수의 일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였어요? 그림 자체가 딱 X축이 있고, 이거 들으세요. 본인들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종 모양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이 가운데 지점을 우리가 정규 분포의 평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더 몰려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몰려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몰려있고 안 몰려있고에 대한 내용을 퍼져있는 정도, 다른 말로 산점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산점도의 일부로 배우는 게 분산을 우리가 이미 배웠었어요. 오케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웠었고요. 분산을 우리가 기호로 쓸 땐 V라고 많이 써요. 오케이? 표준 편차를 표현할 땐 시그마라고 쓰고 어떻게 쓰면 되냐면 6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돼요. 너 어차피 그건 사실 상관없어. 니네 비읍 쓸 때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지키니? 뭐 했을 때 뭐 잘 모르겠네 이런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할 거고, 여기서는 보통 표준 편차로 많이 써요, 표현을. 오케이? 그래서 저걸 정규분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검정색의 정규분포랑 빨간색의 정규분포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떨어져 있어요? 검정색이 더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커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결론으로 표준 편차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야. 차이가 크다. 오케이? 그 정도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고, 너네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 얘를 기준으로 넓이를 표현을 해요. 근데 잘 봐봐. 그림이 딱 있는데 이 친구 X라고 하고, 일단 알고 계셔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좀 있죠.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M 이렇게 하면 요 왼쪽의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0.5. 오른쪽도 얼마예요? 0.5 이 상태였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 특정한 시점부터 특정한 시점까지의 넓이를 찾아오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칩시다. 오케이? 근데 이 시점들을 보통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너라는 포인트는 평균으로부터 몇 칸 떨어졌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한 칸 떨어졌으면 1 시그마니까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이 친구는 얼마?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칸, 두 칸을 표현을 할 건데, 제가 수업할 때 귀찮기도 하고 의미 자체가 칸에 대한 얘기라서 칸이라는 친구 자체가 곧 차이인 시그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너를 표준으로 정리를 해요. 뭘로? 표준으로. 표준으로 정리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였어? 모든 정규분포들이 참 어지럽단 말이야. 내용이 다 달라서 너무 어지러워.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꾸자? 전부 누가 평균? 0이 평균. 표준이 있으면 표준의 평균은 얼마? 0 이렇게 보고, 한 칸을 누구로? 그냥 1로 보겠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한 칸을 뭘로 보자? 1로 보자. 다시 한 칸은 말로 따지면 1 시그마죠. 1 시그마. 1 시그마를 뭘로 보자? 1로 보자 이 얘기예요. 2 시그마는 얼마로 보자? 2로 보자. 3 시그마는 얼마로 보자? 3으로 보자.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식, 그러니까 저거는 아이디어에 대한 개념인 거고 얘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숫자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식 자체를 우리가 표준화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냥 표준화. 그럼 표준화식이 어떻게 됐어요? Z라는 거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야 이렇게 썼다고. 그 이유도 다시 이해를 해보면 좋거든요. 이 친구의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특정 시점에서 평균을 뺐을 때 0이 나오길 원하는 거잖아 지금. 일단 평균을 빼버려요. 오케이? 평균을 빼고 걔를 시그마로 나눠. 그럼 생각을 해봐. 원래 있었던 정규분포,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정규분포 n이 예를 들어 평균이 70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 시그마가 얼마로? 뭐가 좋을까? 2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이런 정규분포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 표현하는 확률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 P x가 어디서 어디일 확률? 68에서 73일 확률 뭐 이렇게 낸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찾아야 되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 뭐밖에 없어요? 표준밖에 없단 말이야. 계산을 하려면 누구로 바꿔야 돼? 표준으로 바꿔야 돼. 너를 뭘로? 표준으로. 그러면 의미로 생각을 해볼까? 요걸로 생각을 해볼까 그냥? 그러면 이게 머리에서 잘 돌아가면 편해요. 너를 바꿔서 확률을 구할 건데 문자를 누구로 바꿔서? 표준인 Z로 바꿔서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한 칸을 얼마로 봤어요? 2로 봤지. 근데 한 칸을 얼마로 바꾸겠다고? 1로 보겠다는 얘기지. 얘는 7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2만큼 떨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칸이 떨어져 있어요. 한 칸이 더 적어요. 그치? 한 칸이 더 적다라는 말은 우리가 Z로 바꾼 순간 가운데가 얼마고? 0이고 거기서 한 칸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를 얼마로? 마이너스 1로 쓸 거야. 그래서 사실 니네가 이런 거 되게 잘 했거든요. 다만 73은 어때요? 조금 머릿속에서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73은 70으로부터 3 떨어져 있어요. 3은 몇 칸이야? 1.5칸이야. 이게 되면 상관이 없어. 너 1.5칸 떨어졌네? 그러면 너는 1.5야 이렇게 쓰겠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숫자가 지저분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얘가 73.3이야. 그럼 어떻게 말할 거야? 어지럽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이 내용을 갖고 고민을 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만약에 68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이제 식을. 그러면 Z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시그마가 2고요. x-70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x에 대한 68을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나왔지? 너가 그래서 마이로 바뀌어. 다시 73을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 3 나오지? 2분의 3은 1.5죠? 그러니까 너가 1.5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숫자가 어떨 때? 지저분할 때 요걸 통해서 넓이를 찾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일단 표준 정규분포 얘기였고 너네가 사실 본격적으로 어지러워진 게 지난 시간부터지.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였니?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있어요. 근데 모집단이란 말을 해서 어려운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경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뭘 뽑는다고? 표본을 뽑는다고. 표본 집단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았어. 그럼 뽑기 때문에 생기는 크기가 존재하겠죠. 그치? 맞아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생기는 뭐가 생겨요? 크기가 생긴다고요. 100명 중에서 3명 뽑기. 그럼 표본 집단의 크기가 얼마? 3 이렇게 된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국에 중요했던 내용은 뭐였냐? 이 표본 집단들은 각각의 뭐가 나와요? 각각의 표본이 나와. 1번 세트의 표본이 있을 수 있죠. 다르게 뽑으면 2번 세트의 표본이 있을 수 있지. 맞아? 이런 표본들의 평균을 우리가 X 바라고 불러요. 표본들의 평균을 뭐라 부른다고? X 바라고 부른다고. 근데 표본의 평균이 어떤 녀석을 뽑냐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어. 기본적으로 있어. 어떻게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니네 모집단으로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애들을 뽑아서 축제를 나갈 거라고. 축제 나갈 거야. 근데 멤버로 예를 들어서 시아가 있고 윤서가 있고 멤버로 예를 들어서 시아가 있고 영웅이가 있어요. 그러면 춤을 누가 더 잘 출까? 물론 이건 대결을 해봐야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춤 실력에 대한 평균이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이 표본들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고요? 차이가 생겨요. 그럼 표본의 평균 말이 뭐라고? 표본의 평균 어려우면 그냥 x바가 변해 안 변해? 변해. 이 새끼 변한다고. 그럼 얘 무슨 변수? 확률 변수야. 얘가 뭐라고요? 확률 변수라고. 그럼 이 확률 변수에 대한 녀석을 다시 쓰는 거거든. 오케이? 확률 변수에 대한 거. 그래서 이 확률 변수들로 만드는 평균이 있어요. 이 확률 변수들로 만드는 분산도 있어요. 이 확률 변수들로 만드는 시그마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봐. 요 집단이랑 요 집단의 춤 실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이런 가능한 모든 표본을 다 뽑았어. 오케이? 그럼 걔네들의 평균들이 다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 평균 값들을 다시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 사실 똑같겠죠. 누구랑? 여기랑 똑같겠지. 내 말을 이해해? 이거 잘 모르겠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 좀 숫자는 또 어지러운데. 뭐 1, 2, 3이 있었어. 아이고, 이건 3인데. 1, 2, 3이 있었어. 여기서 몇 개 뽑을 거야? 2개 뽑을 거야? 그럼 가능한 표본 뭐 있어요? 1, 2, 그 다음 2, 3, 그 다음 1, 3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정확히는 얘가 표본이 끝이 아니야. 더 있어야 돼. 왜냐면 표본 추출할 땐 이미 추출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고 보세요. 다시 1, 1도 돼요. 1, 2도 되고요. 1, 3도 되고요. 2, 1도 되고 2, 2도 되고 2, 3도 되고 아 귀찮다. 3, 1, 3, 2, 3, 3 이렇게 있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너의 평균 얼마야? 1. 너 평균 얼마야? 2분의 3. 너 평균 얼마야? 2. 너 평균 얼마야? 2분의 3. 너 얼마? 2. 너 2분의 5. 계속 할게요. 2. 2분의 5. 지금 3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게 표본 평균들이죠. 맞아요? 얘네들을 내가 뭐라고 부른다? x바라고 부른다고. x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 1, 2분의 3, 2, 2분의 5, 3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평균을 내면 얼마 나와요? 더하면 1, 이거 3개 더하면 6이잖아. 6에다 7, 얘까지 하면 10, 그치? 더하기, 이거 2개 더하면 2분의 6이죠. 2분의 10이지. 합쳐서 2분의 16이지. 2분의 16은 8이죠. 결론적으로 8. 합은 18입니다. 일단 18을 몇 개 있어 이거? 9개. 9로 나누면 얼마 나와? 평균 얼마? 2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 x바의 평균이 얼마였어 지금? 2였어. x바의 평균이 2야. 이 말을 저는요 2 x바라고 쓰고 그게 2예요 지금. 요거 무슨 집단? 모집단. 얘 평균 얼마야? 이거 3개 다 더하면 얼마야? 6. 나중에 3하면 얼마야? 2. 그러니까 얘가 x잖아. 지금 x에 대한 평균이잖아. x에 대한 평균 얼마 나와요? 2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왜 이게 정말 똑같아지는 거야? 당연한 게 여기서 1 몇 번 나왔어 결국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나왔죠. 1이 몇 번? 6번. 2가 몇 번 나왔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나왔지. 3이 몇 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나왔지. 결국엔 똑같은 녀석을 더 뽑은 상황밖에 안 된단 말이야. 평균이 변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던 거야 여기서? 니네 요 덩어리 자체가 평균적으로 뭔가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서 뽑은 각각 하나하나들은 평균이 달라지겠지만 그 녀석들 모두를 합쳐서 만드는 평균은 결국엔 똑같은 걸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게 누구야? 2x바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거를 갖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x바는 뭐랑 똑같다? 얘는 아닌데? 2x바는 뭐랑 똑같다? m이랑 똑같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m이 도대체 뭐예요? 그냥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란 말이야. 그럼 모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써? 2? 왜 자꾸 절로 넘어가? 2? x랑 그냥 똑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남은 걸 설명을 다 했었고, 오케이? 너가 하는 게 결국에 n분의 뭐야? v x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방금 전에 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어떤 세팅이었냐면 잘 생각을 해봐. 나한테 문제 세팅 자체가 모집단을 줘요.
뭘 줘요? 모집단을 줘. 모집단의 n, m, 시그마, 제곱 이걸 준다고 나한테. 그리고 나는 얘를 가지고 뭘로 바꿔? 표본으로 바꿔. 오케이? 표본으로 바꿔서 표본에 대한 뭘 갖고 싶어요? m, 시그마 제곱을 갖고 싶어. 근데 구분을 좀 해보자. 그럼 위에 있는 친구는 정확히 평균이 누구에 대한 평균이야? 모집단 평균이니까 2x로 써도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시그마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아래에 있는 건 누구에 대한 정규분포니까? 표본에 대한 정규분포니까 얘를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2x 바를 구하면 된다고. 다시 너는 누구 구하면 된다고? 시그마 x 바의 제곱이라고 구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 너랑 너가 뭐 한다고요? 똑같다고요. 너랑 너는 무슨 차이라고요? 크기로 나눈 거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갖고 너를 주면 이거를 찾고 이거를 찾아서 뭘로 넘어가요? 너 정규분포 알고 있는 거잖아 이제. 정규분포 알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어? 위에 있는 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정규분포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계속 지금 그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는 걸로